1500년대 유럽의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정복해 식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사탕수수밭과 커피 농장을 일구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노예를 데려왔습니다. 흑인 노예들이 부르던 삼바리드, 그들의 춤은 이제 브라질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같은 시기 에스파니아는 중미 멕시코부터 남미 아르헨티나까지를 모두 점령했습니다. 여기서는 탱고라는 흑인 노예들의 춤과 음악이 퍼졌는데 이후 500년이 지나는 동안 각양각색의 탱고로 발전해 중남미를 대표하는 문화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남미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K-팝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취재팀이 왔다는 소식에 페루의 수도 리마에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팬 동아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비추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룹과 가수들의 이름을 외쳐댑니다. 이들은 노래방에서 자막도 보지 않고 K-팝을 열창했습니다. 라틴 중남미 대륙에는 멕시코부터 적도를 지나 남극 바로 전까지 33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고 대부분 스페인어를 씁니다. 때문에 중남미는 거의 단일 시장이나 다름없는데 그 면적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무려 200배나 넓습니다. 중남미는 넉넉한 식량 자원에다 광물, 목재 등 천연 자원까지 풍부하지만 산업을 고도화하지 못했고 이제 막 도시화, 현대화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의 선진 시스템, 선진 기술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투한 기술과 문화, 창의적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미래 지향적 협력의 틀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중남미의 도로에 우리 한국산 자동차가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가전제품들도 이미 중남미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플랜트 설비와 선진 ICT 기술은 중남미의 낙후된 산업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한국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효자시장으로 떠오른 중남미. 우리는 과연 이 신흥시장을 어떻게 개척하고 일궈나가야 할 것인가? 한국에서 남미를 가려면 먼저 미국까지 12시간, 여기서 또 남쪽으로 10여 시간을 더 가야 하는 만 하루가 넘게 걸리는 먼 땅입니다. 국가도 기업처럼 무역에서 흑자를 내지 못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년 약 400억 불 내외의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중 절반 정도가 바로 이 중남미 시장에서 나옵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장기적인 구조적 침체의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나라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 영어권과 중국 시장에 집중하는 사이 스페인어권의 중남미 국가들의 존재감이 부쩍 커졌습니다. 중남미는 전 세계 매장량의 42%에 달하는 구리를 비롯해 리튬, 아연, 철광석 같은 광물 자원이 풍부한 데다 최근 정치가 안정되고 건실한 성장을 시작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브라질의 산업, 경제, 금융과 문화예술의 수도 상파울로입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레바논, 일본, 아프리카 출신 등 많은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인구 2천만 명의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리아? 친구? 친구. 아미고? 아미고.
상파울루 중상류층이 즐겨 찾는 고급 식당가. 도로 양옆에 주차된 수입차들 중에서 현대차가 상당수 눈에 띕니다. 점심을 위해 발레 파킹을 맡긴 차는 기아차입니다. 상파울루시의 비교적 부촌 입구에 열대 가로수를 배경으로 현대 수입차 매장이 시원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근에 혼다 등 외제 수입차 매장들도 줄지어 있지만 브라질 중상류층은 대당 가격이 7, 8천만 원에 이르는 현대차의 고급 수입 차종에 대한 신뢰가 적지 않습니다. A Hyundai tem se demonstrado uma empresa com grande dinamismo, superando os seus rivais asiáticos ou mesmo rivais ocidentais que possuem uma longa história de industrialização no setor automobilístico. Os aspectos de modernização ou de design que os sul-coreanos estão implementando em seus automóveis têm chamado a atenção do mundo inteiro e também dos brasileiros. 브라질은 자국산 자동차가 없습니다. 1997년까지는 소위 글로벌 빅4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피아트, 독일의 폭스바겐, 그리고 미국의 GM과 포드. 이후 일본의 혼다와 프랑스의 르노가 가세했고 2012년에는 한국의 현대, 독일의 BMW, 벤츠가 진출했습니다. 인구 2억 명의 중남미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지만 자국산 브랜드가 없는 탓에 40여 개의 해외 브랜드가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브라질은 보호무역으로 수입 세금도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2012년 상파울루시 인근에 7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생산 18만 대 규모의 현지 공장을 세웠습니다. Nós produzimos atualmente em 3 turnos, nós temos toda, em adição, a Hyundai ela investe muito em treinamento das pessoas. Então, em pouco tempo, nosso pessoal absorveu toda a técnica, toda a metodologia para fabricar produtos de qualidade com a marca Hyundai. 사탕수수 천국인 브라질은 바이오 에탄올을 연료로 많이 쓰고 있는데 현대차는 에탄올과 가솔린을 모두 쓸 수 있는 혼합 연료 차량의 생산을 늘리고 애프터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이제 막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도시인들의 디자인 욕구에 부응했습니다. 브라질 현지 생산차를 판매하는 매장은 주말마다 한국 브랜드카의 매력을 확인하러 나온 고객들로 적잖이 북적입니다. Nós temos muito orgulho de dizer que a marca Hyundai no Brasil é uma marca muito forte. 현대차는 지난해 브라질에서 7.1%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생산을 시작한 2012년에는 판매량이 8위였는데 지금은 토요타, 혼다 등 일본 브랜드의 판매고를 넘어서 약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또 더운 날씨에다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현지 공장의 근로자들에게 인상적이고 안정적인 생산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브라질 말로 내일은 아망냥이라고 그러는데 내일 하겠다라고 하는 아망냥이라고 하는 것의 실제 뜻은 좀 더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저희 빨리빨리 문화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저희 법인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리미리라고 하는 문화를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에게도 한국말로 미리미리 스케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이를 통해서 빨리빨리도 아니고 아망향도 아닌 새로운 현대자동차만의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전 분야에서의 한국 브랜드 파워는 더욱 독보적입니다. 현지 대형마트의 텔레비전 코너는 아예 LG 텔레비전으로 높고 넓은 벽면 전체를 덮었습니다. 고급 백화점의 수입 가전 매장에도 LG, 삼성의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이 입구부터 자리를 잡았고 세탁기와 냉장고도 유럽산 고급 제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10살 전후의 어린아이들은 한국의 IT 제품에 빠져 브랜드샵을 떠날 줄 모릅니다. 지하철에서도 한국산 스마트폰으로 가족 사진을 보고 번화가의 식당에서는 한국산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였는데 왜 이게 지금 그 전체 수출에 5%밖에 6%밖에 안 되는 것이? 일단은 현재 대일본 수출이 5.7%고요. 그리고 미국이 11%입니다. 그리고 EU가 9%고요. 그리고 중국이 25%고,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된 감이 있고, 미국이 11%고 EU가 9%라고 했을 때 중남미 5.9%는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고요. 흑자 규모가 한년 평균 한 170에서 180억 조금, 180억 달러 정도 돼가지고요. 최근 한 3년간 보면은 우리나라 총 무역 흑자의 한 5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그 무역 흑자 규모가 지금 큰 그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대-EU, 대-미국 수출의 비중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없지만 중남미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게 돼왔고 앞으로는 5.9%보다 훨씬 더 능가할 거라는 게 수치상으로 증명이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 중에서 만 25세 미만의 젊은 층이 차지하는 거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1995년에 21%였던 중상층의 비율이 2010년에 41%를 증가했습니다. 지금에 있어서의 그 무역흑자의 포션 부분 이거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나요? 그래서 기회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남미 시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하고 경제협력의 크기는 이게 크지, 협력 대상으로서 크기는 크진 않지만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시장, 수익성 있는 블루칩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상파울루시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항구 도시 산토스. 한때 세계 최대의 커피 수출항이었고 지금도 당시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브라질은 지난 1950년 이후까지만 해도 부자 나라였지만 이후 정치 과잉으로 인한 혼란과 사회주의 선심 정책 등으로 국부가 급락했습니다. 산토스항도 따라 쇠락했는데 지금은 2억 명에 달하는 브라질의 신흥 소비 시장에 공급될 세계 각지의 수입품들이 들어오면서 나날이 큰 신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수많은 컨테이너들 가운데 메이드 인 코리아와 한국 브랜드 제품들이 적지 않고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 브라질의 전 수도였던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올림픽이 열립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운집하는 브라질의 올림픽 무대를 통해 메이드 인 코리아의 가치를 전 중남미에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브라질 등 많은 남미 국가들은 시장이 커가고는 있지만 과거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우리도 그랬듯이 산업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전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상파울루시의 전경. 20-30층 내외의 빌딩들이 빼곡히 차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와 퍽 인상적이지만 해질 무렵이면 도심의 윤곽이 희미하게 사라져가면서 어둠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환하게 불을 밝힌 곳이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도심의 밤거리도 비교적 어둑해서 거리 곳곳에 경찰차와 무장경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주택가에서는 권총으로 무장한 경찰이 밤새 순찰을 섭니다. 여기는 중남미에서도 면적이 가장 크고 인구도 가장 많은 브라질의 경제 수도인 상파울루입니다. 이곳 상파울루시는 인구가 2천만 명이 넘지만 만성적인 전력의 부족으로 정전 사태가 빈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성적인 전력의 부족은 브라질의 전반적인 산업화에 있어서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천연 자원은 부족하지 않지만 이를 활용해 전기를 만들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까지는 아직 없는 것입니다. 인접한 아르헨티나의 전력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취재하던 중 시내의 5성급 호텔이 정전돼 호텔 전체의 조명이 꺼져버리는 정전의 장면을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력 부족은 중남미 지역 공통의 해결 과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기술과 경험은 중남미 국가에서 크게 환영받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란 똑똑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전력 자원을 주야 간의 전력 수요 등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 분배하면서 사회 전반의 에너지 집중과 분배를 조절함으로써 이용 단계에서의 효율을 높이는 첨단 시스템입니다. 이번 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수행한 한국전력공사는 이번에 브라질 전력공사 등과 함께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사업을 확산시키기로 협약을 체결했고 콜롬비아에서도 관련 MOU를 체결했습니다. 태양의 도시 마추픽추의 유적을 간직한 페루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산악국가입니다. 수도 리마의 풍광 좋은 해변 언덕엔 고급 빌라가 들어서 있고 가을로 접어드는 바다에서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신비한 고대사와 수려한 자연을 갖고 있는 페루지만 역시 전력이 부족해 발전이 더딘 나라입니다. 페루는 해변에서 내륙 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황량한 사막들이 펼쳐집니다. 물이 부족해 녹색이 드문 이런 곳 대부분에는 아예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리와 닭을 키워 생계를 꾸려가는 주민들은 앵무새도 키우고 전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전기가 없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Por falta de la luz, definitivamente no podemos usar ningún tipo de artefactos eléctricos y nos acostamos tempranito. 7 de la noche ya estamos durmiendo. 이곳 페루에도 한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의 7, 80년대 고도 성장을 견인했던 당시의 주역들이 지구 반대편에까지 진출해 복합 화력 발전소를 세우고 중남미 에너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포스코가 건설한 이 발전소는 한국의 기술로 페루 전력의 21%를 생산하고 있는데 향후 페루 정부의 추가 발주에서도 선정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우수한 그 품질과 기술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발주처의 신뢰를 쌓아서 앞으로 더 많이 페루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의 발전소가 세워지고 전력 생산이 본격화되자 황량했던 사막 도시에 전봇대가 세워지고 변압기와 가로등도 설치됐습니다. 전기로 부족한 물을 끌어들여 농경지를 만들고 나무를 심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시작하자 그동안 버려졌던 페루의 척박한 지역 곳곳에 새로운 도시들이 연이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회사인 SK그룹도 페루에 진출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중남미 최초로 대형 액화 천연가스 공장을 세운 것입니다. 무려 4조 2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네, 페루는 많은 초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K는 한 40년 이상 정유공장, 화학공장 운영한 기술을 압도하게 갖고 있고 이러한 그 부분이 집약이 돼서 서로 만나서 이런 공장을 짓고 또 해외 수출까지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액화 천연가스 공장은 안데스 산맥 건너의 아마존 밀림에서 천연가스를 뽑아낸 다음 600km에 달하는 가스관을 산악지대를 뚫고 건설해 이곳으로 가져와 영하 163도로 냉각시켜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연가스를 멕시코와 미국에까지 수출해 매년 평균 1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면 몇십 년간에 걸쳐서 다 투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페루는 국방 분야에서도 주요한 수출 대상국입니다. 2012년 공군의 기본 훈련기인 KT-1 20대를 2천억 원에 페루에 수출했습니다. 페루는 이번 박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페루에 P자를 붙인 KT-1P 5호기 출고식을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 우말라 대통령은 고등 훈련기인 T-50까지를 들여오겠다고 밝혔습니다. Dentro de nuestra política de diversificación productiva y concretamente en el área de la industria de la defensa, destaca la coproducción de aeronaves de entrenamiento KT-1P. 페루를 기점으로 남미 항공시장이 열리면 수출액은 수십조 원을 넘게 됩니다. 페루와의 여러 협력이 원활한 데는 역시 우리 한류에 힘이 있었습니다. 페루 방송사들은 MBC의 기황후 등 한국 드라마를 방영해 최고의 시청률을 올리고 있으며 한국의 아이돌 그룹에 대한 열광이 여느 나라 못지않습니다. 문화방송이 페루 방송사의 한류를 취재하던 날 방송사 인근의 쇼핑몰에는 페루 전역의 아이돌 그룹 동호인들이 대거 집결해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룹과 가수들의 이름을 열광적으로 연호했습니다. 페루의 한류는 지난 2002년 MBC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가 전국 방송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페루의 한류 팬클럽은 120여 개에 달하고 회원 수만도 5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숙소까지 찾아온 한류 팬클럽 대표들을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그나마큼 서로를 이해하게 하고 또 서로 깊이 뭐랄까 우정을 깊게 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또 전통적인 SOC 건설 영역을 넘어 선진 ICT 기술로 남미의 각종 현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는 안데스 산맥 한가운데 해발 2,7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지인데다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매연 등으로 상공이 뿌연 모습입니다. LG CNS는 지난 2011년 이곳 보고타시의 교통 시스템을 서울처럼 만드는 3,200억 원 규모의 ICT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아침 7시 혼잡할 것 같은 출근 시간대. 그러나 시민들도 차량들도 정연하게 움직입니다. 보고타시는 한국의 ICT 기술로 모든 시내외 버스 운행을 통합해 배차 간격을 조절하는 등 대중교통의 운용을 단숨에 선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Bueno, definitivamente el SITP ha organizado mucho la ciudad. Antes era LG CNS는 보고타의 교통 시스템을 조만간 콜롬비아 전역으로 확장시키는 한편 국가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즉 전자정부의 사업까지 도맡는다는 계획입니다. 보고타시의 변신을 목격한 남미의 다른 도시들도 서울 교통카드 시스템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한국의 ICT 기술은 국내에서 보건산업과 접목돼 원격 의료 시스템으로 발전돼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그 시범사업이 본격화되기도 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가 한자리에서 만나지 않아도 진료와 상담이 가능한 원격 의료 시스템은 중남미처럼 땅은 광활하지만 주거지가 산재한 국가에서 매우 효용 가치가 큰 신기술입니다. 이번 순방에서 페루와 칠레 그리고 브라질 정부가 우리의 원격 의료 시스템의 도입을 약정했습니다. 중남미의 원격 의료 시장은 약 12조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내에서는 정치권과 이익단체의 반대로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기회를 먼저 얻은 셈입니다. 브라질의 명문 상파울로 대학의 지우마루 교수는 한반도의 남쪽이란 제목의 한국 연구 서적을 출판해 일약 유명해진 대표적인 지한파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한국의 60, 70년대 한강의 기적을 벤치마킹해 브라질을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A Coreia do Sul tinha uma posição
economicamente inferior ao Brasil nos anos de 1950 e desde então desenvolveu aquilo que todo mundo conhece, que é o milagre do rio Han, né? Então houve um processo de industrialização bastante acelerado na Coreia e a Coreia hoje é um país muito melhor economicamente que o Brasil. Então essa experiência o Brasil acompanha, conhece e gostaria de imitar. 이 책은 지난해 발간돼 브라질 기획조정부 장관 등 현지 저명 인사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았고 다다음 주 국가주도의 특별 포럼에서는 브라질의 발전을 위해 한국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고 합니다. A expectativa agora é que a nova presidente, filha do então presidente Park, consiga realizar o segundo milagre do Rio Han, que é o que ela se propõe, e da nossa parte precisamos despertar o interesse de mais brasileiros para que acompanhem aquelas experiências e dela retirem os aprendizados possíveis. E esse livro então é uma pequena colaboração minha e de 3 amigos sul-coreanos nessa direção. 지우마루 교수의 화법으로 이번 박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순방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한국의 대기업과 강소기업들을 중남미 신흥시장에 진출시켜 이번에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두 번째 기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한국이 경제성장, 특히 이 제조업 기반의 산업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다. 철도 교통이나 이런 부분을 한국이 가장 잘하는 파트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하고요. 기업 차원에서도 자기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들이 많은데 기술 협력이라든지 인적 교류, R&D 이런 부분하고요. 다양하게 그게 이제 제조업 부분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라든지 ICT 부분 이런 창조 경제 부분까지도 이렇게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는 전보다 훨씬 많은 강소 중견기업들이 동행했습니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순방 국가를 돌 때마다 현지 기업들과의 1대1 상담회를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첫 순방 국가인 콜롬비아에서의 첫 일정으로 양국 기업인들 간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알찬 성과를 기원했습니다.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순방을 지렛대 삼아 1대1 상담회에 출정했던 기업인단은 조선시대 보부상에서 이름을 따서 한국 상단으로 불립니다. 이번 중남미 순방에는 76개 기업이 한국 상단으로 참여했는데 이 중 96%인 73개 회사가 모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강소기업이었습니다. 주로 에너지 산업과 환경 플랜트, 그리고 의료 보건 등 중남미 시장에서 특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한국 기술과 상품들이 망라돼 순방 4나라 상담회에서 72건의 약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 표준이라든지 인증 또 이런 각종 비관세 장벽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전혀 풀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상이라든지 또 이 장차관들이 그 나라하고 경협을 통해서 그런 개별 기업들의 어려움을 그쪽 정부가 또 풀 수 있게 협력을 하고 이 대목에서 중남미 라틴 국가들은 왜 그리 발전이 뒤졌는지 궁금해집니다. 원래 좋은 기후와 토양을 가진 중남미는 각종 자원이 풍부해 매우 부유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군부 독재와 좌파의 사회주의 정부가 빈번하게 교체되면서 아르헨티나 등의 인플레이션은 상상을 불허했습니다. 정치는 무능했고 부패까지 겹쳐 경제가 몰락했습니다. 산업화 기회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브라질 취재 중이던 지난 4월 12일 상파울루시에서 가장 넓은 중앙대로는 시위대에 점거됐습니다. 노동조합이 탄생시킨 룰라 정권의 후계자인 현 지우마 정권에서 국영기업의 대형 비리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날 텔레비전 화면은
전국 각 도시에서 이어진 시위 행렬을 순회하며 방송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로, 전력, 인터넷, 전자상거래, 원격 의료 등 사회 인프라 산업과 치안, 국방, 교육 등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매우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출산율도 매우 높습니다. 남미의 낙천적인 기질, 그리고 카톨릭의 영향도 있지만 낮은 교육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인구 증가율이 높아 소비 잠재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남미의 35살 이하 젊은 층이 50-60%에 달합니다. 장노년층의 조기 사망률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의료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까지 중남미는 이처럼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이곳의 광물 자원을 사들이면서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중남미에 많은 돈이 생긴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대량 생산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철광석과 구리 등 각종 광물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자국의 광물을 동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중국은 자원의 보고였던 중남미에서 광물을 사들이기 위해 돈을 퍼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금은 많지만 개발 경험이 없는 중남미 시장에 적극 진출해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자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실 이번 중남미 신흥시장 개척을 앞두고 지난 3월부터 공을 들였습니다. 부산에서 IDB, 즉 미주개발은행 총회를 개최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구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 안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관과 기술 협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95년부터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올해 의장국을 맡아 부산 총회를 유치한 정부는 중남미 주요 국가의 장차관, 고위 관료, 기업인 등 4,600여 명을 초청해 한국의 중남미 진출 확대 의사를 확고히 하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친구라는 뜻의 아미고라는 환영사로 중남미 지역과의 교류 협력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래 100년을 함께할 진실된 아미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IDB 루이스 워레노 총재도 한국의 고도 성장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남미로의 적극 투자를 당부하며 화답했습니다. 이번 IDB 부산 총회에 초청됐던 중남미 나라의 비중 있는 인사들은 한편으론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배워가고 싶어 했습니다. 즉 KSP, 날리지 쉐어 프로그램, 풀자면 지식 공유 사업으로 불리는 이것은 한국 최고의 정책 입안 기관인 KDI가 한국 경제 발전의 경험을 개발도상국에게 전파해온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부산 지식 공유 포럼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의 노하우를 전수받은 중남미 국가기관은 14개에 이릅니다. 그 중남미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게 한국의 역시 경제 발전입니다. 그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한국이 60년대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원도 별로 없고 나라도 작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의 이제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오는 그 경제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극적인 그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그런 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이 한국과 그렇다면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한국과 실질적으로 그렇게 협력하고 싶은 분야 아니면 배우고 싶은 분야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이제 중남미 각국의 고민은 교육의 GDP의 6% 내지 7% 정도를 투자할 정도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학력은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한국과 실질적으로 중남미가 거기서 살아보시고 그 비즈니스도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가장 탐구를 했던가요? 며칠 전에 그 파라과이는 우리나라 법무부에 투자 촉진법을 좀 만들어달라, 좀 정비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법 집행 랭킹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탑 10에 들어가는데
중남미 국가들은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포함해서 거의 100위권에 머물 정도로 굉장히 그 프로세스가 느립니다. 그래서 그런 또 우리 사법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수요도 있습니다. 브라질 다음으로 큰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한때 G7이었을 정도로 부유했으나 페로니즘으로 대표되는 파퓰리즘 시대 등을 거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광화문 같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중앙로에는 지금도 에비타 페론의 얼굴이 높다랗게 걸려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지금도 중앙 차선을 점거한 채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두 나라는 자원도 많고 시장도 커서 경제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았던 남미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미 특유의 사회주의와 결합된 포퓰리즘식 정치 풍토가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조치가 바로 국가 간의 자유무역의 대부분을 금지시켰던 보호주의 무역정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외국 기업들은 크고 작은 제약을 받아야 했는데 올 10월 이곳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한국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부에노스아이레스 현 시장이 한국을 자주 방문했던 친한파이기 때문입니다. 탱고를 추려면 두 명이 필요하다. 이런 아르헨티나 속담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자국의 힘만으로 홀로 성장할 수 없다고 본다면 특히 한국에게 문호를 개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한국의 아르헨티나 이민 50주년. 이를 계기로 11만 중남미 교민 대표들이 모여 제1차 중남미 한상대회를 열었습니다. 여기 오셨으니까. 이민 반세기 동안의 네트워크를 조직화해서 교민 2세와 한국의 젊은이들을 주축으로 주류 사회에 진입하고 한국과의 교역을 증진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부모 세대의 의류 산업에서 벗어나 현지 변호사가 되고 무역업에 진출한 교민 2세들은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화 정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에서 있는 내가 이런 제품을 하니까 이런 제품을 사줘가 아니라 와서 난 이런 제품을 하는데 너는 뭐가 필요하니라는 질문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2달 전 한국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들어와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승미 씨. 인서울대학의 정외과를 졸업한 이 씨는 영어 실력 하나를 믿고 머나먼 남미행을 택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많이 놀라했고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냐는 식으로 좀 많이 하셨어요. 한국 시장도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금 취업하는 분들한테.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중동 이쪽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제 가능성을 좀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을 어필해 드리니까 찬성해 주셨어요. 이승미 씨가 지구 반대편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정부 해외 인턴 사업 프로그램 덕분인데 최소 1년의 해외 취업에 필요한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좀 저는 많이 아까운 것 같아요. 한국에 굉장히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좀 한국의 취업 시장이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과소평가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주 아르헨티나 한국 대사관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한국 청년들의 아르헨티나 진출을 위해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추진 중입니다. 본래 이 라틴계 민족들은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이 삶을 즐기는 쪽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오면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일에 종사하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자동차 정비라든지 어떤 전자기술이라든지 그런 기술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 나라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꿈이 있다면은 이 광대한 대륙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남미 라틴 국가들을 입출국하면서 취재팀은 입국장의 광고가 온통 한국 브랜드인 광경에서 또 출국장의 모니터들이 역시 한국 브랜드라는 사실에서
중남미 시장에 진출한 한국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는 브라질보다는 인구가 조금 적은 1억 2천만 명이지만 중남미 라틴 시장에서 가장 산업화가 빠른 지역이고 외국 회사의 진출도 많습니다. 멕시코는 나프타 체결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엔리케 페냐니에도 지금 현 대통령이 2012년 취임한 이래로 계속해서 이제 각 분야의 개혁 조치들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한층 더 이제 부각되는, 그리고 기대되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중남미 굉장히 유망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멕시코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업과 아이템이라면 중남미 라틴 전역에서도 성공이 기대되는 시금석 같은 시장입니다. 치과 검사기기 전문 생산업체인 한국의 한 강소기업은 중남미의 역사와 이곳 사람들의 성격 파악에 적지 않은 공을 들인 덕에 조기 정착할 수 있었고 이제 전 라틴 시장으로의 진출을 기획 중입니다. 사실은 이 중남미의 전체적인 베이스는 그 유럽 문화입니다. 주로 이제 서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약간 좀 논리적이다.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뭐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뭔가 또박또박 뭐 이렇게 딱 지어진 틀에서 이렇게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를 일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근데 이쪽에 와서 제일 처음에 느낀 거는 그 사람들이 무지 감성적이고. 한국무역공사인 코트라의 중남미 수출본부도 멕시코에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중남미 시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좀 있는 시장입니다. 한번 뚫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뚫어 놓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다른 기업들도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뚫어 놓으면 또 그 자리가 오랫동안 또 확보가 될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선진국 시장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성숙 시장이라고 해서 성장률이 좀 어느 정도 둔화되고 이렇게 좀 시장이 포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중남미는 그만큼 굉장히 역동적으로 아직까지도 성장을 하고 있는 많지 않은 지역 중에 하나이고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이제 반드시 문을 두드려야 하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멕시코도 한국 기업과 기술 수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대외 협력은 방코맥스라는 무역은행이 담당합니다. 취재팀을 맞이한 은행장은 멕시코의 에너지 분야에 해외 자본이 진출할 수 있도록 법까지 개정했고 금융적인 지원도 가능하다며 중남미의 신뢰가 두터운 한국의 진출을 희망했습니다. Ustedes necesitan otros mercados a donde sus empresas necesitan salir, ¿sí? Y nosotros necesitamos de la inversión extranjera de países como Corea para también generar más oportunidades de trabajo. Entonces, creo que tenemos que seguirnos viendo más, conocernos más, viajar a los dos países más. 한국은 해외 시장을 찾고 있고 중남미 라틴 시장은 투자를 원하고 있는데 두 나라가 합작하지 못할 사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아 경쟁이 치열한 대한민국. 저마다 교육 수준이 높고 실력은 갖췄지만 그 능력과 의욕을 실현시킬 마당이 쉽사리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진국이라는 부러움을 사고 있는 많은 서구 나라들의 면면을 보자면 일찍이 적지 않은 인재들이 세계 속으로 진출했던 나라들입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의 브랜드와 기술 그리고 한류의 가치가 계속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리고 중남미의 라틴 아메리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속으로 나아가야 할 적기인 셈입니다. 늦을수록 기회는 적어집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